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작업입니다. 2016년 구정 때 중국 충칭시 위중구 해방베이 경찰서장 예헝쿠이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그에게 10분 안에 관할구역에 있는 비골드 나이트 클럽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예헝쿠이 서장은 단지 몇 분만 늦게 도착했을 뿐인데 벌을 받게 되어 개인실에 있는 술집 여자와 조폭두목들과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으로서 너무 억울해 그 자리에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경찰서장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전 충칭시 사법국국장이자 공안국 부국장인 원창이었습니다. 조폭 영화에만 나오는 이 장면은 실제로 중국 경찰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벌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지하세계가 날뛰기로 유명한 충칭에 검은 그림이 드리워졌습니다. 경찰과 지하세계를 통제한 원창은 한때 충칭의 황제 같은 존재였는데요. 중국의 기억력이 좋은 네티즌들은 아마 그에 대한 보도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못에 거액의 돈을 숨기고 별장에서 연예인들과 함께 즐기며 지하세계 인력을 보호하는 사건들은 전부 그가 한 짓이었습니다. 원창은 키가 165cm에 통통한 체격 그리고 각진 얼굴에 안경을 착용하고 허리에 루이비통 벨트를 착용한 국장이었는데요. 그가 맨 벨트도 뉴스 보도 사진에도 자주 등장했는데 그 벨트는 인기 있는 스타들 앞에서 풀고 많은 잠자리를 맺어왔다고 하네요. 원창의 파렴치한 과거는 그가 세력을 이룬 후 매체가 가장 좋아하는 보도 소재가 되었습니다. 원창은 체포된 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자 연예인과 잠자리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잘 나갈 때 여성 연예인이 충칭에서 공연하기만 하면 그는 그녀들을 자기와 하룻밤을 지내게 하였습니다. 일부 스타가 그를 거부하기만 하면 원창은 거액으로 그녀들의 스캔들을 구매하여 강제로 그녀들과 관계를 맺고는 했다고 하네요. 원창이 12명의 연예인 명단을 제출했는데 목록에 있는 모든 여자는 전부 그와 관계를 맺었고 그 소식에 연예계를 붕괴시킬 뻔했습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배우 인타오와 원창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인타오는 한때 원양에 돈을 주면서 함께 산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심지어 계약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타오는 인기스타에서 부패한 관료의 내연녀로 한순간 몰락하여 그녀의 이미지와 연기 사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들의 스캔들은 중국 연예계에서 큰 논란을 불어일으킨 인물인 숭주더가 폭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누가 폭로한 거에 대해 관심하지 않았으며 그냥 흥미진진하게 사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에 인타오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타오는 공군 정치부 예술단에 소속한 배우였는데요. 결국 공군 정치국이 나서서 숭주더에게 명예훼손이라며 그만 중단하라는 변호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숭주더는 인타오하공 군 정치부서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압박에 그는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며 책임도 컴퓨터에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게시글과 사진을 전부 철회하고 신문에 기사문을 게재하여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네티즌들은 그녀의 스캔들을 믿고 있어 인타오의 명예에는 여전히 큰 악영향을 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원창이 인타오를 위해 수천 한룽 집단의 유씨 형제와 싸우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유씨 형제, 즉 유한과 유어이는 보기에는 기업가였지만 사실 지역 지하세계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창이 재직 중 한 여경을 10년 동안 강제로 관계를 맺고 그녀가 결혼하는 걸 막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전 충칭시 공안국 형사조사팀 팀장인 청광밍은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쓰촨성 경찰관 집안 출신으로 28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해왔으며 자랑할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청광밍은 한때 7,000명에 달하는 범죄자를 직접 감옥에 보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불법 마약을 판매하고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훌륭한 경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었지만 원창과의 인연으로 전부 산산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원창 사건 발생 이후 청광밍은 조사에서 원창과 불륜 사이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충칭시 인민정부는 청강민을 조기퇴직시키고 그녀의 모든 직위를 해임시켰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나쁜 행동 외에도 원창은 자기 부하를 시켜 학교로가 아름다운 소녀를 찾게 하였는데요. 심지어 그렇게 데려온 소녀들 중 최소 4명의 소녀가 그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겨우 학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말이죠. 원창은 왜 그렇게 무서운 게 없었을까요? 많은 부패하게 된 고관과 마찬가지로 원창도 아무것도 없이 본인의 노력으로 모든 걸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돈과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창은 1955년 바연 정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우 평범하였는데요. 부모는 마을 잡화점에서 일했으며 5남 2녀의 아이를 낳아 원창은 아들 중 둘째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원얼거라고 불렀는데 문씨 둘째 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창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 키가 너무 작아 군대에 입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그는 문화대혁명 때 시골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원창은 자신과 함께 시골로 간 저우샤오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창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여 열심히 공부해 인생을 바꿔 가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77년 중국이 대학 입시를 재개하자 원창은 루저우 공안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고향 바현공화국 비서부에 배치되어 경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안 돼 원창과 저우샤오야는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돈이 없어 결혼식을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듬해 그들은 아들 원자하오를 낳았습니다. 원창은 일을 할 때 매우 세심하고 도끼가 있었는데요. 그는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범인들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한 후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승진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창의 승진은 그가 목숨을 바쳐 얻은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3년부터 중국은 전국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원창은 이미 바현에서 공화국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당시 현당위원회 서기였던 장원빈의 눈에 들어 빠른 속도로 승진하게 되었는데요. 장원빈은 원창에 대해 그가 유능하고 솔직하다며 높은 평가를 줬습니다. 1984년 1월에 원창은 바현공화국 부국장으로 특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군당위원회 후보위원이 되었는데요. 반년 후 그는 군당 정치법률위원회 부서기장이 되어 1년 후 원창은 현당위원회 부서기로 임명되어 승승장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승진은 아주 빨랐는데 그 당시 그는 겨우 30세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현 의당위원회 부서기가 된 원창은 여전히 업무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탄광이 무너졌을 때 그는 직접 구조 인원을 탄광에 내려가 구조를 지휘하였는데요. 그의 행동은 시당 의원의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척이나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1988년 원창이 위치한 바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그곳에서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후 비행기의 잔해와 수화물, 소지품, 산산조각이 된 인체는 섞여 인근 산비탈과 논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원창은 바로 공안경찰과 무장경찰을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당위원회 부서기 같지 않게 직접 차가운 논밭으로 들어가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1992년 37세 원창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으로 승진되어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바현에서 충칭으로 간 원창은 마침내 대도시의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시골 소년이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고 업무를 진행할 때 절제하였습니다. 충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창은 여러 중대한 사건을 성공으로 해결하며 공안부로부터 여러 차례 1등급 공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1997년 충칭은 중앙정부 광역시로 바뀌었는데 원창도 같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정상에 올려놓은 계기는 2000년 발생한 대형 형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대한 사건은 원창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991년 중국에서 사독으로 무장한 불법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그 조직의 리더가 중국 제1의 조폭으로 알려진 장준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준 일당은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몇 곳의 소규모 상점을 털었을 뿐인데 늘 경찰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5년 장준은 음방을 털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저항하기만 하면 총으로 사격하였습니다. 2000년 그들은 또 현금 운반 차량을 가로막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격하여 7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호난성 창더에서 발생한 9.1차 사건에서 경찰은 많은 수사를 진행하여 장준이 충칭에서 내연녀를 만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창은 전투 준비를 한 충칭 경찰을 직접 이끌고 장준을 체포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저녁 장준은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골목에서 나타났습니다. 곧 장준은 그의 내연녀를 만나 두 사람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내연녀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특수경찰이 나타나 장준을 체포하였습니다. 원창은 장준의 얼굴을 밟고 휴대폰을 꺼내 상사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사는 그에게 어디서 장준을 체포했는지 묻자 원창은 내 발밑에서요 라고 대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준은 수년 동안 스촨, 후난, 후베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강탈하여 28명의 경찰과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사악한 사람이었는데요. 원창은 장준을 체포한 후 영웅이 되어 중국 남서부 전역에 이름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창이 장준을 체포하기 한 달 전인 2000년 8월에 중국의 또 다른 경찰 스타가 중국 동북부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태링시 공화국 국장을 맡고 있는 왕리진이었습니다. 8년 후 그는 충칭으로 발령돼 원창과 목숨이 오고 가는 투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원창은 8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장준을 체포한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소문으로는 장준은 원창에게 저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도 언젠가 나와 같이 될 거야. 유혹을 거부할 수 없으면 나의 길을 따라오게 돼 있어. 그 당시 원창은 장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어처구니 없다고 여기며 농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곤 하였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원창은 불과 10년 만에 체포되었는데 장준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원창이 장준이 한 말을 왕리진에게 똑같이 얘기해줬는데 결국 왕리진도 추후 권력남용 혐의로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 원창은 국급 조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2003년부터 충칭시 공화국 당의원의 부국장 부서기를 역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원창의 경력이 쌓아지며 업적은 커지게 되자 그는 점점 오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계속 듣게 되고 지하세계와 싸우는 과정에서 원창도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지하세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칭이라는 도시에서 원창을 모르면 너무 못 살고 사회의 최고 수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창은 권력과 지위 그리고 명성과 돈을 전부 마쳤는데 그 당시 그는 마치 충칭시의 황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1992년에 원창은 충칭시 공화국 부국장직을 맡으며 서서히 경력의 정점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기도 했는데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원창은 종종 지하세계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성격이 더 대담해지고 의리가 강한 원창도 그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와 지가 친구가 됐다는 말이죠. 사건 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할수록 지하세계의 인사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며 큰 사건을 처리하는데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충칭의 갱당두목인 왕핑의 딸이 생일 파티를 했을 때 원창은 숨기지 않고 아무 일 없듯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 여러 명을 경호원으로 데리고 파티에 가 값비싼 선물을 줬었습니다.
왕핑은 주로 지하 카지노의 운영과 사채업을 했었는데 충칭 지하 카지노 제1의 대군주로 불렸습니다. 1996년 12월 왕핑과 다른 갱단의 리더인 왕이나는 사격전을 벌였었는데 양측이 각자 한 패를 거느리고 터널에서 목숨을 거는 모습은 그야말로 조폭 영화와 같았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충칭경찰은 다수의 경찰이 투입하여 조사하였지만 왕핑은 결국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원창의 보호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1999년 하반기 왕이나는 지하 카지노를 열었었는데 그들은 보안 책임자인 리홍에게 뇌물을 줘 그들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2000년에는 경찰이 카지노에 급습하자 카지노 경비원은 문을 대고 경찰에게 사격하다 경찰 한 명을 현장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상사로부터 사건 조사를 받은 리홍은 사람을 시켜 몰래 장부와 통신록을 파기하게 했습니다. 리홍은 원창이 승진시킨 건데 원창의 권력은 충칭의 지하세계와 공생관계였습니다. 충칭시 검찰원의 한 검사는 지하세계는 사실 경찰이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충칭뿐만 아니라 중국의 빠른 개방으로 사회와 경제가 발전했지만 그만큼 사악한 세력도 더욱 만연해졌습니다. 2000년 중국에서는 367만 건의 불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에 비해 63%가 증가한 수치로 중국 정부는 2001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갱단 단속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왕핑이 A급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원창과 대화하며 그와 왕핑에 대한 관계를 물었었는데요. 원창은 왕핑이 그가 훈련한 특별한 정보요원이라고 했습니다. 사후 왕핑은 가족을 데리고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도피하여 2018년이 되어서야 해외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원창은 수많은 갱단 구성원을 보호했는데 그중 한 명은 원창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칭의 깡패 데모인 세차이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원창의 처제였는데 불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카지노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원창과의 원만한 관계로 평상시에 무서운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11월에서야 세차이핑은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그녀가 도박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로 인해 원창이 지하세계와 은밀한 관계가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원창은 본인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되어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국장에게 연락하여 세차이핑을 5개월 동안 수감한 후 석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차이핑은 여전히 원창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국장이 되는 꿈을 잃게 된 원창은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승진을 포기했을 뿐 즐기는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앞서 언급한 왕리진은 랴오닝성 진저우에서 충칭으로 배치되어 원창의 뒤를 이어 공안국 부국장을 맡았습니다. 2008년 7월 원창은 충칭시 사법국의 국장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하세계와 싸우게 된 두 영웅은 차례로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변화는 1년 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왕리진은 충칭에 도착한 후 조폭 단속 작전을 시작하여 32,771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9,512명의 사람을 체포하여 충칭의 구치소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왕리진의 충칭에서의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에 비해 원창은 아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언론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가 연금됐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문은 2009년 8월 7일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날 원창은 베이징에서 전국 법무부 회의에 참석하고 충칭으로 돌아갔을 때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소문으로 그날 왕리진이 경찰을 데리고 직접 충칭 장베이 공항으로 가 비행기에서 내린 원창을 경찰서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악수하지 않았는데요. 9월 26일 원창은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충칭 나난구에 있는 그의 별장부터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경찰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2m 높이가 되는 상하 병풍이 있었고 지붕에는 값비싼 크리스탈 램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국가 2급 문화재인 석주불두가 있었고 사치품과 서예, 그림 등도 아주 많이 진열돼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창과 그의 아내 저우샤오야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25만 위안, 하나로 약 3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원창이 받은 364만 위안, 하나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그림이 가짜여서 재조사한 결과 그가 받은 뇌물 액수는 1,625만 원에서 1,211만 원, 하나로 약 2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원창은 아마 가짜 그림을 준 사람에게 참으로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원창이 받은 돈의 대부분은 경찰서 부하 직원이 전직 혹은 승진을 위해 제공한 뇌물이었습니다. 그중 영상 초반에 언급된 경찰서장 예헌구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2명의 사람과 원창에게 총 169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원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상사의 굴욕을 참으며 동시에 승진 기회를 얻기 위해 뇌물을 바친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공직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왜곡된 현상이었습니다. 2010년 2월 2일 충칭시 인민법원은 원창 사건에 대해 공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경찰계의 영웅 같은 인물이 뇌물을 받고 지하 조직을 은닉하고 문익하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또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원창의 가정지출에 12만 위안, 하나로 2,200만 원의 특별한 지출이 있었는데 원창은 이에 이의를 제출하며 그 비용은 단지 자신이 술에 취해 여대생을 강제로 관계를 맺어 그녀에게 보상금으로 그 돈을 준 거라고 강조하며 조사관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창의 아내는 처음 남편이 한 짓에 대해 폭로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속여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을 알고 그를 짐승이라고 욕하며 홧김에 수사관들을 자신의 빌라 옥상에 있는 연못으로 데려가 숨겨둔 2천만 위안, 하나로 약 36억 원이 되는 돈을 파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충칭시 인민법원은 원창 사건에 대해 공개 재판을 진행하여 원창에게 극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원창은 바로 항소했지만 충칭고등인민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창의 생애 마지막 날에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와 우루과이의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팀이 최종 챔피언이 됐다는 건 영원히 알 수 없었습니다. 2010년 7월 7일 아침 원창은 극형을 집행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아들이 유고를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원창은 7월 7일에 충칭에서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극형 집행 전날에 원창은 그의 누나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었는데요. 그는 통곡하며 자신이 한 짓에 후회하며 아들에게 자신이 나쁜 짓을 하여 극형을 받게 된 것이니 사회를 미워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아들 원짜오에 대해 원창은 항상 미안해하였는데요. 원창은 아들이 태어난 후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짜오의 성적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원창 부부는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외국에서 8개월만 있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창과 저우샤오야는 2008년에 25만 위안, 하나로 약 4,550만 원을 투자하여 PC방을 아들에게 차려줬습니다. 물론 원창의 사건이 터진 후 PC방은 문을 닫게 됐지만 말이죠. 원창의 권력으로 아들 원짜호가 충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원짜호는 현지 깡패들과 깊은 관계는 없었습니다. 원창이 처형된 후 충칭 시민들은 아주 기뻐하며 심지어 축하 깃발을 만들어 2000년 9월 19일 밤 장준을 체포했을 때 위풍당당한 공안국 국장은 잊혀졌습니다. 원창은 또한 사악한 세력에 참여하기 전에 국민의 수호자였으며 많은 조폭들을 체포했었습니다. 원창의 삶은 충칭시에 숨겨진 사악한 생활의 대표였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 사법사던 중 경찰 부패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왕리지는 엄청난 기세로 충칭을 휩쓸었던 지하세계를 청산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왕리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총 5,600명의 경찰을 처리하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해고되었고 어떤 사람은 교육받게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유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칭경찰은 부국장부터 개정까지 거의 전부 해고했으며
3,528개의 직위가 재개되었습니다. 왕리진의 일처리한 방식은 중국 전체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 왕리진도 불법 행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던 900명의 충칭 경찰은 명예와 본인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